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금요일 선티온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하락했고요.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SK는 테라파워, 두산은 뉴스케일과 SMR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을 하는 것이죠. 자, 소형 모듈 원전 SMR의 시장 규모는 2027년 104에서 2040년 3000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27년에서 2040년까지 13년간 시장의 규모가 29배가 상승한다니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이고요. SK 이노베이션 주가입니다. 이 외에도 G2파워, 한신기계, 일진파워, 한신기술 등이 원전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 떨어질 일만 남았다. 드러켄밀러의 경고. 자, 미국의 월가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달러화 가치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며 공매도에 베팅을 했습니다. 자, 달러의 하락은 금리의 인하이고요. 올해 3분기부터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4분기에는 전세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요. 금투자 추천하겠습니다. 자, 힐튼 조선 판교에부는 고급 호텔 발악. 자, 서울 뺨치게 뜨겁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경기권에는 제대로 된 호텔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좋은 호텔들은 전부 서울에 몰려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신교에 고급 호텔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관광지를 제외한 지방의 호텔들은 모두 폭망이죠. 자, 이제 판교는 서울의 평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강북의 평균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으로 판교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요. 성남시의 모든 부동산 투자는 추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는 계속 상승이고요. 자, 이 힘은 그 아래에 있는 아파트로 점점 더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것입니다. 자, 소비 위축에 전국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고요. 오피스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피스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피스 투자 추천합니다. 오피스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투자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이렇게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주면 이것은 오피스가 되는 것이죠.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서울역 인근에 서계동 재개발이 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서계동의 입지는 매우 훌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 사이에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보증보험 벽을 높이자 빌라 전세 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을 강화하고요. 공시가가 급락해서 수도권 10채 중에 6채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 빌라 사태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막고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 사고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늘리고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줄이는 것이 해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지난 6년간 다주택자가 악마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없다면 시장에 임대 물건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거기에 원희룡 장관은 약자인 임차인의 영웅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사기 공포에 보험 든 전세만 찾고 있다. 30만 임대사업자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축 빌라 분양은 포기하고 모든 가구를 월세로 돌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 대출금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보증금 한 번에 내줄 돈이 없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풀어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자, 대출을 풀어주면 임대인도 살아나고 임차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계속 막고 있다고 하면 임대인도 죽고 임차인도 죽는 것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천문학적인 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지금 보는 상태처럼 임대인도 어려워지고 임차인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의 전세 대출 금액을 줄이기만 하면 임차인은 전세가를 내려야 가능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도 손해, 임차인도 손해죠. 손해뿐만 아니라 현재 임대인의 자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 깡통 전세 피해자도 구제를 할까? 전세 사기 특별법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임차인 경매 참여 시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 처리 융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 매수권 행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전환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모두 다 쓰레기 대책입니다. 자, 원희룡 장관이 바른 대책을 만들지 의문이고요. 대책이 피해를 보상하는 데 집중하면 사태는 악화가 됩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만들어야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DSR 규제 없이 전세 반환 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 공실이 줄자 상가, 업무시설 경매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청약 온기에도 고분양가 단지는 썰렁하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제하던 원가 이하의 공급은 어렵죠. 그래서 분양가가 비싼 것입니다. 건축비하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매수자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인근에 신축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3년 아파트 가격은 한 차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940여 채 구리 빌라왕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범죄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하지만 투자자는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1%의 범죄자 때문에 99%의 투자자가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